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펀스 우르드 헌트의 등장기체 HG-144분의 건담 자간 이 제품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출시일은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이고요. 발매 정가는 33,600원,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박스 아트로 거대한 실드 플라이어가 돋보이는 건담 자간의 모습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전작인 몽키 로디와 마찬가지로 한쪽 끝에는 발바토스 루푸스의 얼굴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철혈 세계관 설정상 72기의 건담 프레임 중 61호기로 카르타 이슈로 대표되는 이슈 가문이 소유한 건담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무장 없이 실드 플라이어 유닛을 활용한 근접전 위주 성격의 기체 같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새로 발매된 몽키 로디와 우르드 헌트에 등장하는 프라들의 홍보도 빼놓지 않고 있네요.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A 런너는 건담 프레임4 런너를 유용하였지만 대부분 정크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건담 자간의 외장 장갑을 구성하는 멀티컬러 파츠로 사출된 B 런너와 함께 대형 실드 플라이어 유닛 한 쌍으로 구성된 C 런너도 들어있습니다. D1, D2 런너는 건담 자간용의 건담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일부 파츠를 공유하고 있고요. E1, E2 런너도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일부 파츠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내부 프레임 파츠로 구성된 F1 런너, 외장 장갑으로 구성된 F2 런너와 함께 폴리캡까지 모두 11장의 파츠 런너로 구성되어 있고요. 눈 부분이나 이슈가의 엠블렘 등 색분할을 보조하는 스티커도 한 장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앞면에는 건담 자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파일럿인 론도 브론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부품 구성도와 함께 자간을 조립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마지막 장에는 무장에 대한 설명과 액션 포징, 컬러 가이드와 별매품인 몽키 로디, 하지로보시에 대한 홍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통 부분, 기존의 건담 프레임과 다른 신규 파츠로 프레임이 변경되어 파츠 고정력 면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폴리캡을 사용하던 어깨 관절부도 변경되었고 이슈 가문의 엠블렘을 스티커로 제한하는 점 외에는 파츠 분할도 잘 되어 큼지막한 몸통이 완성됩니다. 다음 헤드 파츠, 트윈 아이는 몰드도 파져 있지만 스티커로 재현하게 되어 있는데 파츠의 방향을 잘 보시고 조립하셔야겠고요. 이마에는 2번, 3번 스티커와 일체형 4번 스티커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2번, 3번을 각각 붙여줬습니다. 흰색 파츠와 슬라이드 형태로 끼우는 파츠가 있는데 분해가 안 되도록 잘 붙잡은 형태로 결합해 주시면 이렇게 헤드 파츠도 완성입니다. 팔 파츠의 건담 프레임에도 신규 파츠가 적용되어 큼지막하게 조형되어 있고요. 프레임의 파츠 구성은 비슷한 형태이다 보니 기존 철혈 건프라와 조립하는 방식 또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깨 프레임에는 열쇠 방향에 맞춰 끼우고 돌리는 조립 구조가 있는 점 주의하시고요. 어깨 파츠도 색분할이 잘 되어 있어 여러 개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먹손과 편손까지 조립해서 결합해주면 대칭 구조의 팔 한 쌍도 완성입니다. 다리는 발부터 조립하게 되고요. 발끝 가동 구조도 있어서 생각보다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리 쪽 건담 프레임에도 개선된 파츠가 적용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생김새는 기존의 건담 프레임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완성된 건담 프레임에 종아리, 발목, 무릎 주변에 외장 장갑을 하나씩 끼워주고 발 파츠와 결합해주면 대칭 구조의 다리 한 쌍도 완성됩니다. 허리 파츠, 내부 프레임과 관절을 조립한 다음 외장 장갑을 덮어주는 구조로 조립되고요. 전면 스커트 아머의 축은 취향에 따라 가운데를 잘라서 개별 가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와 리어를 가려주는 큼지막한 사이드 아머도 한 쌍 조립해서 결합하면 이렇게 허리 파츠도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드 플라이어 유닛을 조립할 차례고요. 다축의 서브왕 관절로 구성되어 있어 조립 시 관절의 방향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드 플라이어 유닛의 노란색 파츠와 크로한 부분은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유닛 자체가 큼지막하다 보니 결합 시 힘이 좀 들어갑니다. 가동 관절도 다수 설계되어 있다 보니 관절을 끼우는 위치나 방향도 잘 보고 조립하셔야겠네요. 먼저 만들어 놓은 서브왕까지 결합해주면 이렇게 실드 플라이어 유닛 한 쌍도 완성입니다. 이제 모든 파츠들이 조립되어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HG-144분의 1 건담 자간 완성해 봤습니다. 먹선을 먼저 넣은 상태에서 설명서대로 조립과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줬고요. 확실히 덩치가 있는 킷이다 보니 건담 프레임 자체도 볼륨감이 있고 개선된 건담 프레임 파츠를 사용해 조립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관 설정상으로는 건담 프레임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예 형태 자체가 다르다 보니 애초에 계획과는 다르게 건담 프레임 4 런너의 파츠가 대거 남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서 재활용하거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정도네요. 철혈 건프라의 특징으로 HG 등급이지만 프레임에 가까운 모습도 재현이 가능한데요.
외장 장갑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확실히 뼈대만 있는 모습이라 앙상해 보이지만 어깨 관절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넓게 형성된 모습도 보이고요. 실드 플라이어 유닛을 장착하는 엉덩이 쪽 부분이 유달리 튀어나온 부분도 재미있네요. 팔이나 다리 프레임도 확실히 두껍게 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외장 장갑을 모두 장착한 상태에서 외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체의 크기 자체도 크지만 실드 플라이어 유닛으로 인해 수평적으로도 상당한 볼륨감을 자랑하고요. 목을 두르는 장갑 파츠나 어깨와 팔의 아머, 실드 플라이어 유닛의 스커트 아머와 다리 아머까지 보기만 해도 방어력이 엄청 높아 보이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기체의 색상 자체도 다크블루 계열의 상당히 어두운 톤이다 보니 헤드의 흰색 파츠나 실드 플라이어 유닛의 노란색 파츠가 눈에 잘 띄는 효과가 있네요. 실드 플라이어 유닛을 분리하고 보더라도 소체 자체의 크기가 크고 무게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헤드부터 살펴보면 건담의 이름을 달고 나온 기체이지만 상당히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테나 형태의 흰색 파츠와 측면의 거대한 파츠, 턱을 보호하는 듯한 형태의 파츠도 잘 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마에는 흰색 스티커를 붙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몰드가 잘 파져 있어서 부분 도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 부분도 스티커를 붙여줬지만 역시 몰드는 잘 파져 있고 건담형의 헤드라 그런지 마스크와 빨간색 턱 파츠도 구현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얼굴은 작지만 머리는 큼지막한 구조에 접합선 없이 몰드 표현도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는 목둘레의 장갑도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요. 가슴 쪽에 큼지막한 아머 파츠도 다크블루 컬러를 기본으로 가운데에 빨간색 파츠가 분할되어 있고 이슈 가문의 문장이 스티커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허리 쪽으로는 별도의 장갑 없이 건담 프레임의 형태가 노출되어 있고 측면이나 뒤에서 보시더라도 프레임 위에 장갑이 올라간 형태가 잘 표현되어 있네요. 등 쪽의 장갑은 탈착이 가능해서 다른 차렬계의 HG 건프라이 파츠와도 호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팔 파츠도 상당히 큼지막한 크기인데 어깨 프레임과 장갑이 잘 분할되어 별도 가동이 가능하고 전면에 추가적인 아머 파츠 내부에도 프레임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머 파츠는 C형 조인트로 연결되어 스윙 동작도 가능하고요. 독특하게 어깨 바깥쪽에 팔을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혈 건담에 비해 건담 프레임의 두께도 상당히 두터워졌고 외장 장갑도 큼지막하게 팔 상박과 하박의 바깥쪽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바깥쪽만 덮어주는 형태이다 보니 접합선도 없고 팔 안쪽에는 동력선 등이 잘 보이는 건담 프레임의 특징이 잘 살아있네요. 손파츠는 손등과 손가락 파츠로 분할되어 있고 손가락 디테일은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관 가운데 파츠를 기준으로 양쪽에 큼지막한 스커트 아머가 달려 있고요. 전면 스커트 아머의 가운데 빨간색 파츠가 포인트로 노출시키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아머 내부에도 프레임 형태로 채워져 있습니다. 측면과 뒷면을 가려주는 스커트 아머는 사이드 폴리켓 관절로 축에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의 프레임 위에 외장 장갑이 씌워진 형태로 상당히 큼지막한 크기지만 몰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관절은 스윙축 구조로 앞뒤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믹도 있고 내부에는 프레임의 형태도 확실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하단에는 스탠드 연결용 3mm 홈도 배치되어 있고요. 허리 뒤에는 실드 플라이어 유닛을 고정하는 파츠가 달려 있어서 실드 플라이어 유닛에 탈착이 가능하고 연결부가 제법 뻑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유지력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드 플라이어 유닛은 잠시 후 부속 무장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리 유닛 살펴보면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볼륨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신규 파츠로 구성되어 있지만 건담 프레임의 형태는 그대로라서 다리의 실루엣 자체는 건담 프레임 기체들을 연상시키는 구조입니다. 앞뒤로 분할된 허벅지 파츠는 상당히 짧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요. 접합선은 몰드 디테일로 잘 가려준 모습입니다. 무릎 관절은 건담 프레임으로 실린더 등 메카닉한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무릎 쪽에는 두 가지 컬러로 분할된 아머 파츠가 달려 있습니다. 측면에는 프레임과 아머로 구성된 파츠가 양쪽에 각각 달려 있는데 겉면에 동그랗게 프레임 형태가 노출되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종아리 위쪽에만 아머 파츠가 달려 있어서 종아리 하단 쪽 프레임은 그대로 노출되고 측면과 앞면에만 장갑을 둘러주는 형태의 철혈계의 건담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등 위쪽의 아머 또한 추가로 달려있는 모습이고 발목 쪽 관절, 이쪽도 철혈계의 건프라의 단점 중 하나인데 기체 자체의 무게가 무거운 편이다 보니 볼 조인트 관절 부분의 유지력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발은 발목 관절 앞, 뒤로 아머 파츠를 덮어준 구조인데 좌우 분할된 듯한 몰드로 표현되어 있고요. 발바닥도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어 골다공증 없이 잘 조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가동 범위 살펴보면 몸체 자체가 두터운 편이다 보니 목 관절의 움직임이 원활한 편은 아니고요. 어깨는 이중에 독특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깨 앞뒤로 스윙하는 범위나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팔꿈치 또한 간섭되는 부위가 없어서 상당히 깊게 접혀집니다. 손목은 움직이는 범위가 좁아서 크게 움직이기는 힘든 편이고, 허리는 건담 프레임 쪽 장갑이 비어있는 형태다 보니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스윙하는 동작 모두 가능하지만 허리 관절 조인트가 잘 빠질 수도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이드 아머 위치를 잘 조절하면 다리를 양옆으로는 크게 벌릴 수 있는데, 앞뒤로 벌릴 때는 리어 스커트 아머와 간섭이 됩니다. 무릎 관절을 기준으로 깊게 접어지고, 발목은 축 방향으로 회전되거나 앞뒤로 접고 펴는 동작에 발끝도 추가로 접어주는 기믹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다리와 연결된 볼 조인트 관절이 많이 헐렁해서 별도의 보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고관절 하단의 홈에 별메인 디스플레이 베이스를 연결해서 전시해 주시면 되고요. 확실히 제품 자체가 크고 무게도 제법 있다 보니 고정성이 좋은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기본적인 주먹선 파츠 한 쌍 외에 편선 한 쌍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무장이 없다 보니 주먹선도 막힌 형태로 조용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장 없이 맨손으로 싸우다 보니 고속으로 주먹을 회전시켜 한 방 먹이는 스크류 피스트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 무장으로는 실드 플라이어 유닛을 사용하는데 공격과 방어를 겸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거의 자간 본체의 키만한 크기로 큼지막하고 파츠 여러 개가 나뉘어진 듯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내장 부분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그란 몰드는 회색으로 부분 도색이 필요하고요. 접합선 없이 조형도 잘 되어 있고, 날 부분은 골드 컬러에 가까운 노란색 파츠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은 전개가 가능해서 1단, 2단, 3단으로 크게 전개되는 기믹이 있고요. 끝부분에 클로 또한 추가로 가동되는 관절이 있고, 클로와 관절 사이의 파츠도 별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클로 안쪽은 양쪽의 이빨이 맞물리는 듯한 구조로 표현되어 있네요. 실드 플라이어 유닛과 연결하는 서브암도 다양한 관절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부의 가동 범위를 통해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관절이 뻑뻑한 부분이 많다 보니 움직일 때는 가동하는 부분을 정확히 잡고 움직여주시는 편이 미연의 파손을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정상으로는 서브암 위치를 조절하여 이렇게 실드 형태로서 사용하기도 하고, 상대를 잡고 찌르고 부숴버리는 공격적인 역할로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실드 플라이어 유닛을 활용한 액션 포징이 핵심인 킷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펀스 우르드 헌트 등장기체 HG144번의 건담 자간 소개해봤습니다. 철혈의 오펀스 10주년 기념으로 우르드 헌트 극장판이 일본에 한시적으로 상영한 이후 국내에는 극장판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 보니 사실 이 기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프라모델로만 봤을 때는 일단 한 덩치하는 디자인이라서 기존의 늘씬한 프로모션의 건프라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동 범위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제품 자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 실드 플라이어 유닛으로 지지를 하거나 튼튼한 스탠드를 사용해야 하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몽키로드와 함께 오랜만에 등장한 철혈 신제품 건프라이기도 하고, 개선된 건담 프레임 적용에 독특한 디자인의 묵직한 매력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보니 철혈의 오펀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